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에 순자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어둠 속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부엌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는 동안 그녀는 이미 쌀통 앞에 서 있었다. 눈 뜨면 부엌이었고 눈 감을 때도 부엌이었다. 순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이 욱신거렸다. 64의 나이 평생을 이 부엌에서 보냈다. 23에 시집와서 41해.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몸이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쌀을 씻던 손이 갑자기 떨렸다. 하얀 밥알 몇 알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고, 이 나이에 손이 왜 이래. 순자는 허리를 숙여 떨어진 쌀알을 주우려 했다. 그런데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구부린 자세에서 다시 일어서려는데 무릎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차가운 부엌 바닥에 앉아 순자는 떨어진 쌀알을 바라보았다. 작고 하얀 그것들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작고 하찮고 그저 그런 것들. 조금만 더 버티자. 순자는 싱크대를 붙잡고 일어섰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밥은 해야 했다. 시어머니는 6시 30분에 일어나시고 남편은 7시에 식탁에 앉는다. 며느리와 아들은 7시 30분. 이 시간표는 40년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다. 아침 식사 시간.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여들었다.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았다.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살아있는 권력이었다. 순자는 밥그릇과 국그릇을 날랐다. 가족들은 앉아있고 순자만 부엌과 식탁 사이를 오갔다. 이것도 40년의 풍경이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시어머니의 첫마디였다. 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반찬 그릇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엔 좀 더 간 맞추겠습니다. 어머니. 맨날 다음 하더니 또 이 꼴이네. 남편 태식은 말없이 밥을 떠먹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 평생을 말없이 살아온 가부장. 그는 아내가 꾸지람을 들어도 새벽부터 부엌에서 허리 펴지 못해도 한 번도 거들어 본 적이 없었다. 며느리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병원은 안 가세요? 요즘 자꾸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순자는 얼른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순자의 상냥한 미소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미소가 아니라 습관이었다.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괜찮다. 나야 뭐. 엄마 나중에 병 키우면 돈 더 들어요. 아들 영호가 휴대폰을 보며 던진 말이었다. 42의 나이, 그는 어머니를 엄마가 아닌 집안의 관리자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아프다는 말은 이 집에선 늘 민폐였다. 순자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다. 출산 후 열흘 만에 부엌에 섰던 날도, 골절상으로 붕대를 감고도 김장을 했던 날도, 독감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랐던 날도 그녀는 밥을 했다.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순자는 그런 사람이었다. 며느리가 억지로 예약을 잡아준 덕에 순자는 처음으로 병원에 갔다. 수진이 함께 가주겠다고 했지만 순자는 거절했다.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순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 많았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조금 미안하고 조금 두려운. 박순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의사는 젊은 여자였다. 순자는 진료실에 들어서며 괜히 긴장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게 별로 불편한 건 아니고요. 순자는 머뭇거렸다.
어디가 아픈지 설명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 아픈 것을 참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게 어색했다. 허리가 좀 그리고 무릎도요. 손도 떨리고.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다. 순자는 그 일주일 동안 평소처럼 살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다. 다시 병원을 찾은 날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어머님, 이건 오래 참으신 몸이에요. 참으면 낫는 줄 알았어요. 순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참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다. 척추 협착증, 퇴행성 관절염, 손목 터널 증후군. 순자는 그 병명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너무 아픈 채로 살아왔다는 것.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계속 방치하시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사 노동을 줄이시고 물리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가사 노동을 줄여요? 네. 무거운 걸 들거나 오래 서 있거나 반복적으로 손을 쓰는 일을 피하셔야 합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부정하는 말이었다.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니. 그럼 김장은 누가 하나? 오래 서 있지 말라니. 그럼 밥은 누가 하나? 병원을 나서며 순자는 처방전을 구겨쥐었다.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 아니,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식구들은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9시, 남편은 10시, 며느리와 아들은 11시. 이것도 정해진 시간표였다. 식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찍은 사진. 20년도 더 된 사진 속에서 가족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이땐 다 웃고 있었네. 순자도 웃고 있었다. 그때는 아직 허리도 괜찮았고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때는 아직 참을 만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자고 있었어? 아니, 안 자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도장 하나만 찍어줘. 그냥 형식이야. 그게 뭐에 쓰는 건데? 엄마 몰라도 돼. 그냥 믿고 해줘. 전화가 끊겼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이 꺼지면서 자신의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 나도 한 번쯤은 무슨 도장인지 알고 싶었는데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에는 한 방울, 그 다음에는 주르르. 순자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다. 이 집에서 그녀가 우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자신의 의견이 묻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을까? 엄마가 아니라 해주는 사람이 된 게. 순자는 가족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자신의 웃는 얼굴이 낯설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였을까? 다음 날 저녁 순자는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다. 모두 의아한 표정이었다. 순자가 먼저 가족을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왜 이래, 갑자기? 남편 태식이 물었다. 순자는 그들 앞에 앉았다. 평생 서 있던 자리에서 내려와 앉았다. 나 그동안 고마웠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희 키우느라, 시어머니 모시느라 나라는 사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다. 며느리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아플 때도 서러울 때도 그냥 참았다. 참으면 언젠가 나아질 줄 알았다. 참으면 언젠가 누가 알아줄 줄 알았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제정신이냐?
늙어서 돌았나? 어머니. 순자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도 사람입니다. 며느리 전에, 엄마 전에 사람입니다. 뭐,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아들 영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병원에서는 내가 너무 오래 참았대. 그래서 이렇게 됐대. 근데 알아? 나도 그걸 알고 있었어.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방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다. 크지 않은 캐리어 하나. 순자의 인생이 그 안에 다 들어갔다. 엄마, 어디가? 아들이 소리쳤다. 순자는 현관문 앞에 섰다. 오늘은 더 못 참겠더라. 엄마.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도 나로 좀 살아볼게.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상쾌했다. 평생 갇혀있던 곳에서 나오는 기분. 순자는 한 걸음 내디뎠다.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을까, 아들이었을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다시 주저앉을 것 같았다.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나서며 순자는 생각했다. 엄마라서, 아내라서, 며느리라서 버텼던 인생. 이제는 여자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냥 이곳이 아닌 곳. 순자가 아닌 나로 살 수 있는 곳. 버스가 왔다. 순자는 올라탔다.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이 멀어졌다. 40년을 살았던 집이 작아졌다. 순자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버스는 밤속으로 달려갔다. 64의 순자는 이제야 자신의 인생을 시작했다. 누군가의 아내로, 며느리로, 엄마로 살아온 시간은 끝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나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